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7월 3일 금요일입니다. 날씨도 더워지고 후덥지근해지고 거기서 우리 마음들도 후덥지근해지는 정치사가 우리를 상당히 덥게 만들고 있습니다.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들의 민심이 많이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국민들은 이제 왜 이렇게 과대한 의석을 민주당한테 줘서 이렇게 난리를 피게 했는가라는 그런 자책감에 가슴을 치는 분들도 가끔 주위에서 보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말입니다. 지지하는 지지자가 아니고 그냥 민주당한테 투표를 미래통합당 미워서 투표했다는 사람도 있고 하는 짓이 누가 미워서 그랬다는 사람도 있고 주변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다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결국 속된 말로 그런 말 있죠. 죽어봐야 저승을 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민주당이 이제 들어서 보니까 이제야 뭔가 알 것 같아. 좌파의 본성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고 한다는 사실을 딱 눈으로 보니까 한 달도 채 안 돼서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이렇다. 이제 국민들이 알기 시작한 거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 윤석열 총장이 지금 연일 아래서 이성윤 지검장한테 치여받고 있고 치여박히고 있고 위에서는 추미애가 쥐어받고 있습니다. 근데 추미애가 쥐어받고 있는 그 모습은 정권이 권력이 쥐어받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정권 전체가 윤석열을 쥐어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권과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홀로 싸우고 있는 그런 형국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누가 만들었나? 이 여권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때릴수록 커진다더니 진짜 커지네. 이게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겁니다. 윤석열 경계령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윤석열은 하루 이틀에 이렇게 성장한 게 아닙니다. 지난 8월부터 조국 사건 때부터 지금 만 1년간을 홀로 핍박을 당하며 변절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그 가치에 대해서 헌법적 가치를 그대로 수호한 사람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민을 바라보고 간다는 이 세 가지의 아이디어를 갖다가 소위 자기의 체화를 시켜서 원래부터 검찰총장 맨 처음에 검찰총장 들어올 때 취임사에서 그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민을 바라보고 간다. 이것이 지금까지 그대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정말 윤석열은 핍박받는 정권과 홀로 핍박만 받은 게 아니고 정권과 홀로 투쟁해왔던 정말 야당보다 훨씬 더 나은 훨씬 투쟁력이 강한 내부의 검찰총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수호를 홀로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때릴수록 더 커진다. 진짜다. 진짜네. 하고 민주당이 윤석열 경계령이 지금 경계령을 갖다가 이렇게 좀 펴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왜? 야권 대선주자 1위로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부상하고 있고. 그래서 민주당은 윤석열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 라는 이런 생각도 있고 또 더불어 왜 우리가 키워주나 하고 불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범여권 인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사퇴를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윤 총장이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등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는 추세란 것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윤석열 아무리 때려도 절대 나오지 마. 죽을 때까지 거기야 있어. 이 국민들은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진중권 교수도 그랬습니다. 절대 나오지 마세요. 차라리 해임당하고 나오세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해임당하고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절대 나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대로 서 있으란 얘기입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좋습니다. 서로가 좋습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때리기를 주도하는 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윤 총장 위상 변화를 굉장히 겁을 내거나 또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높아졌다라는 것은 겁이 좀 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망론은 이미 떴습니다. 대망론은 이미 떴고 그것을 역할을 아주 강하게 해준 사람이 추미애도 상당히 중요한 몫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추미애 선대위원장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선대위원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약에 대선 후보 나가면은 선대위원장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구가요? 추미애가요. 지금 선대위원장 하려고 그렇게 두드려 패는 양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들 얘기하는데요. 까심입니까? 윤 총장을 향한 압박이 오히려 윤석열 대망론을 결국 만들어냈습니다. 민주당의 그 핵심 관계자가 이 뉴델리 인터넷 신문과 그 통화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윤 총장이 우리가 때릴 때마다 지지율이 팍팍 올라간다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또 우리도 시기와 상황을 적절히 조절해가며 윤 총장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통해 성장하는 것은 제어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은 이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 인터뷰한 이 사람 말은 아주 완전히 틀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윤 총장은 두드려 맞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게 아니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법과 원칙에 대해서 국민을 바라보고 갔던 소위 헌법 지킴이라는 그 가치, 그리고 대한민국의 시장 경제와 이런 민주주의를 갖다가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핵심 가치를 지키는 그러한 행동으로 그런 양식으로 진행됐다는 것이 피해자 코스프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섭다는 겁니다. 지금 이 범야권에서는 대선 주자로 이렇게 거론하고 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약에 이 정권에 의해서 정말 속된 말로 목이 베어진다면 그는 바로 대선 주자로 우뚝 섭니다. 야권의 대선 주자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대선 주자로 우뚝 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을 지금 민주당 일부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건 잘 봤습니다. 우리가 임명한 사람이 다른 세력의 대권 주자로 꼽히는 것이 참 안타깝다 이렇게 표현하는 민주당 사람도 있습니다. 윤석열의 숨쉴 구멍을 줘야지 안 그러면 정말 물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민주당 사람들 얘기입니다. 네. 이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한 의원이 이 뉴델리 기자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윤 총장이 지나치게 포장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윤 총장을 향한 거치의 압박으로 핍박받는 모습을 연출할 경우에 이건 연출이 아니죠. 연출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경우에 국민 여론이 급격하게 기울 우려가 있다. 우리가 나서서 윤석열 대망론을 만들어주고 체급을 올려줄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는 대망론을 민주당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민주당이 거의 80%를 만들어냈습니다. 거기에 역할을 한 사람들이 조국이라든가 또는 이 추미애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더더욱이 집중적으로 여권에서 때렸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은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걸 견디는 것만 해도 윤석열은 다른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비범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이낙연하고 지금 윤석열하고 딱 붙여놓으면은 윤석열이 압승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미리 한번 프리 보팅을 한번 해볼 만한 그러한 게임이죠. 네. 이 리얼메타에 따르면은 6월 22일에서 26일 사이에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다 아다시피 10.1%로 윤 총장이 전체적으로는 3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야권에서는 1위를 했습니다. 야권에서 1위 했는데 그 다음에 2위, 3위하고는 너무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다. 지금 말이죠. 정부하고 민주당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는 보질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176 있는데 당장 당장 지금 눈앞이 중요한 거니까 윤 총장을 향해서 그냥 계속 압박 떠나가도록 만들어. 바로 이것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전날 법사위 긴급회의에 출석해가지고 더 지켜보기 어렵다 결단하겠다고 하더니 드디어 어저께 수사권 발동을 했죠. 그는 2번이나 수사권 발동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역사에 많이 남을 겁니다. 좋은 이름으로 남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법제사법위원장 윤호중이는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조직을 위해 결단해야 한다고, 조직을 위해 결단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 조직을 위해 결단해야 한다. 그런데 지검장이 치받게 만듭니까? 그런데 조직을 위해 결단을 위한 것이 검찰총장을 아래서 치받는 모습을 보이게끔 그렇게 휘몰아가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죠. 추 장관은 법무장관 지휘권 발동해서 검언유 자극 의혹의 사법 처리를 판단하는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이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직접 지에 나선 거, 이거는 이해를 못합니다. 제2의 김대엽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밝히질 못하게 한다. 밝히기 어렵게 된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김대엽이라는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김대엽이라는 학습 효과를 지금 여기 뜰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어요. 한동훈 검사장도요. 자칫하면 붕 뜹니다. 어떻게 뜨는 줄 엄청나게 뜨는 검사장으로서 정의를 지킨 검사장으로 또 될 수도 있다는 사실. 항상 이면과 저면을 양면을 살펴야 된다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뜻일진데 지금 이 정권에는 책사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이 정책적인 배려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깊이라든가 이 측면의 반사작용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꿰뚫어 보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야권에서는 이런 핍박이 윤 총장을 향해서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지금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야권에서는 또 보는 시각이 조금 다릅니다. 윤석열에 대한 두려움, 윤석열이 지금까지 이대로 놔뒀다는 거악척결을 향해서 지금 달려왔는데 청와대 앞에 울산 선거 혐의, 울산 부정선거 혐의, 또 유재수 사건, 또 조국 사건, 또 뭐 등등 많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번질 라임이니 우리들 병원이니 하는 대형 이런 사건들을 모두 다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 아니겠느냐. 이대로 놔두면 윤석열은 거기를 파고들고 수사를 할 것이고 이런 데 대한 어떤 두려움의 표출이 아닌가. 이 야당은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통합당의 한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윤 총장이 미워도 자신들이 임명한 총장을 뿌리채 흔드는 모습은 국민들이 바라볼 때 좋은 건 아니다 이거죠. 괴롭힐수록 윤 총장은 주가가 수직 상승한다. 그걸 알면서도 민주당과 추미애가 저렇게 빨리 뽑아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문재인 정부 스스로 덮어야 할 죄와
지은 죄가 매우 많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어떤 미래통합당 의원은 뉴델리에다가 그 뉴델리 인터넷 신문과 인터뷰 중에 말을 했습니다. 네. 이 때릴수록 커진다는 바로 이거, 이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별로인 것 같지만 실제로 때릴수록 커진다더니 진짜네 했던 그 민주당의 윤석열 경제령은 그건 대단히 중요한 어떤 의제를 대한민국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운명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그런 찰나도 있습니다. 그냥 대선주자 1위로 부상한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같은 경우는 제 견해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이거는 우연히 대선주자 1위로 부상했던 어떤 순간적인 무슨 신기루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오랜 시간을 두고 내연했던, 안쪽에서 부글부글 했던, 조용히 왔던 이 정권에 대한 하나의 심판의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윤석열은 정권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갖고 이분은 지금 1위로 부상한 겁니다. 바로 이 점이 다른 1위 부상하고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이제 윤석열을 지켜보고 윤석열에게 격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격려냐? 버텨라. 그리고 승리하라. 장렬히 산화하라. 딱 그겁니다. 장렬히 산화하라. 그리고 장렬하게 산화돼 있는 그 순간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민을 바라보고 검찰총장의 직을 수행해야 한다.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밝고 행복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새벽 동력이 가장 동이 트기 바로 직전이 매우 춥습니다. 그 긴 터널을, 그 터널을 지나면 태양이 불그스름하게 떠오릅니다. 그것이 희망입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176석으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들이 좌충수라는 것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한참 두고 있는데 넘어질 좌충수를 지금 많이 두고 있습니다. 불과 시작이 얼마인데 그 탐욕으로 얼룩졌던 상임위원장이 하며 공수처법하며 지금 막 쏟아내고 있는 그들의 또 3조 무서운 국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다섯 사람이 쪼물락쪼물락 해가지고 상임위 뭘 만들질 않나.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폭주는 바로 폭풍, 더 큰 폭풍 앞에 주저앉을 날이 올 것입니다. 네. 오늘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